네, 안녕하세요. 송기수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2권 산림개발 및 보존 제1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2장 임도공학입니다. 토픽 131번 임도에서의 엽도랑 배수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86회 1교시에서 임도 설계 및 시공 시 엽도랑 배수구의 설치, 그리고 102회 4교시에서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서 임도 설계에서 검토해야 할 배수구의 설치 기준, 117회 2교시에서 산림관리 기반 시설 및 설계 및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서 임도 설계 시 검토하여야 할 배수구의 설치 기준, 그리고 119회 3교시에서 임도에서 엽도랑 배수구 설치 기준, 125회 2교시에서 작업임도의 배수시설, 그리고 129회 3교시에서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 따른 간선, 지선임도의 배수시설, 엽도랑과 배수구에 대하여 설명하라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을 보면, 먼저 간선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사항 엽도랑 배수구 노출형 횡단수로의 설치에서 엽도랑의 깊이는 30cm 내로 하고 함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과 능선 부분 및 졸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 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수로를 말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엽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엽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종단 기울기가 급하여 침식 우려가 있는 엽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종단면이 안정되고 종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엽도랑을 파지 않고 3에서 5% 내외로 외항 경사를 주어 물을 청토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최근 5년간 극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체에 따른 기상청장의 예보, 경보, 통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5년간 극한 후에 의한 강우 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하여 설치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2항을 보면 기상청장이 예보, 경보, 통지하는 호우 태풍입니다. 법 제38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합니다. 먼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해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동안 누적 강우량이 90mm 이상 관측되는 경우, 그리고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mm 이상 관측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수구는 수리 계산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mm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m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외압 강도가 원심력 최근 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 단비와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스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 조립식 주철 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석재 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삭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합니다.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 노출용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먼지방까지 도수로 또는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다음 산불 진화 인도의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옆도랑 배수구 노출형 횡단수로 취사장의 설치 및 내하 수림대의 형성입니다. 먼저 옆도랑의 깊이는 30cm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및 능선 부분과 절도 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 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합니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합니다. 종단기울기가 급하여 침식 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에서 5% 내로 외양 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배수구는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하거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합니다. 배수구는 수리 계산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그 지름이 1000mm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m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외압 강도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 단비와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스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 조립식 주철 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재 석재 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 쌓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먼지방까지 도수로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를 많이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먼지방까지 도수로와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다음 작업 인도의 시설 기준에서 배수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먼저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하거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방까지 도수로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다음 물러미 포장 등은 작업 인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폭으로 물러미 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합니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배수구 또는 암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토픽 132번 옆도랑 축구의 설치 목적과 형상별 배수 특성입니다. 101회 3교시에서 임도의 옆도랑 축구 설치 목적과 횡단면 형상별 배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옆도랑에 대해서 살펴보면 옆도랑 축구는 노면이나 노면 비탈면에 물을 노측입니다. 노측 비탈면에 물을 모아서 배수하기 위하여 임도의 기럽개에 따라 종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배수로입니다. 옆도랑의 설치 위치는 흙깎이 비탈면에서는 기럽개와 비탈 및 법고 사이에, 또 흑삭기 비탈면에는 비탈어깨, 법견과 기럽개 사이에 설치합니다. 옆도랑의 단면 모양을 보면 일반적으로 옆도랑의 단면 모양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라이닝이 없이 사다리꼴 비슷하게 파고 다듬은 흙수로입니다. 흙수로, 소굴수로입니다. 흙수로는 토사 등으로 매몰되기 쉽고 횡단불매가 급한 구간과 침식되기 쉬운 토질인 곳에서는 새구리 현저해야 하므로 유지보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옆도랑의 종단불매는 적어도 0.5%가 필요하고, 또 약 5% 이상의 급물매에서는 측벽과 저면이 침식을 받아 노면이 파괴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국부적인 콘크리트 수로 또는 돌붙이기 수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L자형 콘크리트 블록 옆도랑은 특히 급준한 임도에 유리하며 기럽개를 겸할 수 있고, 또 북락토의 수집 및 제거 작업이 용이합니다. U자형 콘크리트 블록 옆도랑은 일반적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시공비가 적게 들지만 치갑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서 시공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은 옆도랑의 단면 모양을 나타냅니다. A는 V자형 옆도랑, 그리고 B는 사다리꼴 옆도랑, 그리고 C는 사다리꼴 옆도랑, 소달이 설치된 사다리꼴 옆도랑이고, D는 활골 옆도랑, 사석입니다. 그리고 E는 갓돌 옆도랑입니다. 그리고 F는 콘크리트 옆도랑이고, G는 U자형 콘크리트 블록 옆도랑입니다. 그리고 H는 L자형 콘크리트 블록 옆도랑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개정 임업토목공학 2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구의 형상에 의한 분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형 축구, V형 축구, 평형 축구, 구형 축구, U형 축구, L형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의 종류로 먼저 때붙임 축구입니다. 그리고 죄악돌을 붙인 축구고, 돌을 쌓은 축구입니다. 그리고 L형 축구입니다. L형 축구이고, L형 축구에서 여기 A의 폭은 최대 350mm에서 최소 250mm이고, 여기 G는 175에서 155mm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형 축구로 A는 상폭은 A는 600mm에서 최소 150mm이고, 여기 B는 540에서 140mm, 그리고 높이 C는 600에서 150mm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축구 각도는 45도 각도로 합니다. 유형 축구의 모습입니다. 축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다리꼴 제형 축구는 배수 용량이 크며 높이 3에서 40cm로 하고, 배수량에 따라서 저폭을 가감합니다. V형 축구나 평형 축구는
그레이더를 사용하여 도로를 축조하고 또 그 유지를 할 경우에 만드는 것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므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평행축구는 부영축구보다 소유지 면적이 큰 반면에 배수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교통에 대한 위험이 적고 유수에 의한 쇄골 작업이 적습니다. 부영축구는 유수로 인한 쇄골 작업을 받기 쉬운 장소에서 저면을 보호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유형축구는 제형축구의 비탈면을 만들어 유형으로 한 것인데 수직측벽으로 용지를 감소할 수 있으므로 L형축구와 같이 가도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숙각구기 표준고제 8권 3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구 옆도랑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 옆도랑은 노면 또는 절도 사면 등에 내린 우수의 배수를 위해 노면의 종단을 따라 설치합니다. 시공 위치는 일반형은 경사가 완만하여 정상 노폭인 곳에 설치하고 L형 축구는 노폭이 좁고 유량이 적은 곳, 비포장지 설치가 원칙입니다. 횡단 경사가 급하여 성토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노폭을 좁게 할 수밖에 없을 때 L형 축구를 사용합니다. U형은 절토면 토합이 적고 상류 유량이 많은 곳 그리고 빨리 배수시켜야 하는 곳에 사용하며 J형은 토합이 많고 절치면 불안정한 곳과 연약지가 아닌 곳 그리고 빨리 배수시켜야 할 곳에 J형을 씁니다. 시공 요령을 살펴보면 옆도랑 설치 시 옆도랑 절토면은 기승막이, 옹벽, L형 수로 등의 시공지 외에는 전구간 옆도랑 줄대공을 시공하여 식생 기반 조성과 횡침식을 방지합니다. 종단 경사가 8% 이상이고 난간 포장 및 L형 수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옆도랑은 콘크리트, 돌, 벤치 불륜감 등의 수로를 설치하나 현장 여건상 수로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는 개통적으로 돌 및 때붙임 그리고 옆도랑 깊이가 깊게 형성된 기존 임도 구조 개량 대상지의 옆도랑은 옆도랑 보호공, 돌 및 때흙막이 등의 시공을 검토합니다. 흙막이는 옆도랑 깊이에 따라 비탈 길이 0.2에서 0.5m 정도의 높이로 설치하여 구배를 조정합니다. 묵은 또는 철근 콘크리트 L자형 축구는 통과 차량의 하중에 의하여 파손되기 쉬우므로 축구의 기초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붙임은 길어게 쪼개 직선 구간은 가급적 피하고 곡선 구간 옆도랑 비탈면에 시공합니다. 배항곡선부 헤어핀 커브 지점의 옆도랑 및 절성토면의 흙막이 L형, J형, U형 수로 그리고 난간 등으로 완벽하게 시공하고 그 다음에 상류 옆도랑은 측면으로 수로를 설치하여 유수를 분산토록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축구의 종단 기울기가 급하면 침식과 쇄골이 발생되고 너무 완만하면 토사에 퇴적되어 축구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L형 축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치마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집수 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평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력 시공 시 거푸짐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합니다.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 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L형 축구에 집수된 빗물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집수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구와 이출구 및 연결 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수바지 설치 시 설치 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축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토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인도기술교본 1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3번 인도의 배수시설에서 암거 속도랑입니다. 131의 3교시에서 산림청에서 제시한 인도 구조물 표준도 내 배수관, 파연관광 1000mm관, T2.7mm 매설 표준단면도를 작성하고 관매설 시공요령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배수관 매설 상세도를 살펴보면 그림은 표준 단면도 1000mm관 매설 표준 단면도입니다. 먼저 깊이는 2100mm이고 폭은 2886mm 그리고 일반 토사의 두께는 587mm 그리고 관을 포함한 그 매설 지역은 1300mm 그리고 기초부 여기서 높이는 200mm로 합니다. 그리고 경사는 1대 0.3을 하고 여기는 300mm, 200mm 그리고 여기는 1000mm니까 합이면 1313mm가 됩니다. 여기 사질 양토라고 일반 토사로 합니다. 시공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사질 양토 상단부 일반 토사의 대매우기 수량은 현지 관매설 깊이에 따라 실제 산출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질토사 사질양토의 대매우기를 통해 관 변형과 성력에 의한 훼손을 억제합니다. 최소 토피고는 50cm 이상을 적용하고 최대 매설 깊이는 관, 규격별 허용치를 준용합니다. 다음 관매설 시공요령을 살펴보면 횡단 배수로는 가급적 자연 유선을 존중하여 60에서 100m 간격으로 개통적으로 설치합니다. 새로운 유수로를 설치 시 하류 피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백년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량의 1.2배 이상으로 설치하되 경사가 급한 계곡은 유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규격으로 반영합니다. 절도면 쪽을 기슭 끝에서 수직으로 텁하게 하여 훼손을 최소화합니다. 텁하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집안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안하거나 접석갈기, 버린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치마에 대비하고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서로 부등 치마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부등 치마는 기초 집안 치마로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치마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텁하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고 기초 집안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현장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치안하여야 하며 집안면 위에 안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줘야 합니다. 관의 규격 지름은 1000mm 이상으로 하고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mm 이상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 기초는 파연관광 사용 시 양질의 토사를 충분히 투입하여 다짐작용을 설치한 뒤에 설치합니다. 콘크리트 흉관 사용 시 충분히 다짐 후 기초 콘크리트와 관보 및 임 고정을 위한 관의 양쪽 외측벽을 콘크리트 15에서 20cm 두께로 고정하고 설치합니다. 관과 관을 연결할 때는 연결관을 한쪽 관에 완전히 나사식으로 돌려 끼운 후 한쪽을 밀착시키고 연결관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연결되도록 합니다. 관 연결 후 관저 기초는 관 직경의 4분의 1까지 부드러운 흙을 사용하고 그 위에 관측 기초는 관 직경의 4분의 3 플러스 30cm까지 물이 배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을 인력으로 층층이 고르면서 다져줍니다. 배수관의 길이는 유출구 성토사면 끝 집안 선상에 설치되도록 충분하게
반영합니다. 유출부 처리가 적어짐, 그리고 송토면의 기울기 완화, 대피소 역할, 사토장 역할을 합니다. 급경사지의 배항곡선부 헤어핀 커브 또는 곡선부 지점에는 상단에 배수관 매설로 유수량을 분산시킵니다. 유량이 많고 계곡이 좁으면 박스함과가 타당하며 배수관 1년 이상 필요시 가능한 물넘이 포장으로 계획합니다. 상부 계료로부터 돌, 유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많은 곳은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사방댐의 경우 슬리트댐 역할을 합니다. 총단 경사가 급하여 위험성이 있는 집수정 노견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난간 및 경계석을 설치합니다. 집수정 노견 상단에 객거를 설치하여 유수를 분산시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도기술교본 172쪽과 임도 구조물 표준도 C-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4번 임도의 유수분산용 배수시설과 계류횡단 배수시설입니다. 105의 3교시에서 임도의 유수분산용 배수시설과 계류횡단 배수시설에 대해 설명하라. 그리고 123의 4교시에서 임도 설계 시공 시 유수 분산용 배수시설을 설명하라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도의 배수시설을 살펴보면 임도의 안정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배수 처리입니다. 배수시설은 축구 및 사면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분산 처리하는 유수 분산용 배수관과 계곡부를 횡단하여 시설되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림은 배수시설의 적정한 설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수 분산용 배수관은 물의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과 30에서 45도 정도 사각으로 시설하고 계류횡단 배수관은 물이 흐르는 방향과 동일하게 시설합니다. 노체 보호를 위하여 노면의 물을 신속하게 임도 외부로 배수시키는 다양한 배수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림은 배수시설의 설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계류횡단을 하는 배수관이고 그 다음에 유수 분산용 배수관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래서 물이 흐르는 노면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여기서 분산시키고 축구를 통해서 또 분산시키고 이는 노견과 축구의 물을 유수를 분산시키는 배수관이고 3은 이쪽으로 흐르고 4도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집수형으로 계류횡단 배수를 합니다. 그리고 D는 객거로 5는 5쪽 이렇게 가고 6을 집수해서 여기서 유수분산용 배수관으로 배수를 하는 겁니다. 임도의 유수분산용 배수시설과 계류횡단 배수시설을 보면 임도의 안정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배수처리입니다. 배수시설은 축구 및 사면으로부터 유입된 물을 처리하는 유수분산용 배수관과 계곡부를 횡단하여 시설되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유수분산용 배수관은 물의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과 30에서 45도 정도 사각으로 시설하고 계류횡단 배수관은 물이 흐르는 방향과 동일하게 시설합니다. 유수분산용 배수시설을 살펴보면 내연경사형 임도는 임도 노면의 유수와 노상의 유출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임도편에 축구를 시설합니다. 이러한 축구에서 모여진 물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구를 따라 발생되는 임도 하부 또는 임도를 횡단하여 임지내로 분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분산 처리 시설은 임도의 질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배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사계거, 너울형 배수로, 그리고 고무계거, 배수관 등이 있습니다. 연중 사용이 가능한 임도의 축구로부터 모여진 유출수는 횡단 배수 구조물을
사용하여 배수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이 같은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설치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집수는 축구로부터 배수관까지 물을 성공적으로 집수합니다. 배수는 유입구보다 낮게 유출구를 설치합니다. 거리는 적정 배수 간격으로 시설하고 물 에너지 분산은 물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유출구를 보강합니다. 유성 잔물 차단으로 유입구에 모여진 암설 및 유목 등을 차단합니다. 유수 분산용 배수관을 살펴보면 먼저 배수관의 크기입니다. 새로운 유수 분산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직경 600mm 이상의 배수관을 사용합니다. 유지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경 800mm의 배수관 사용을 권고합니다. 배수관은 적정하게 설치한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우기 동안 꾸준한 관찰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합니다.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은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도에 있어 유입구의 피해, 유입구 매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설합니다. 배수관 시설 방법은 배수는 유수 분산용 배수관에 특히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용 절감과 환경적인 피해를 감안하여 임도의 상부로부터 하부로 임도에서 적정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수 간격을 살펴보면 유수 분산용 배수관과 임도 노면의 배수시설, 너울형 배수시설과 토사개거는 토양의 종류, 종단 기울기, 그리고 임도, 상부 사면의 경사, 사면의 방위 및 위치 등에 따라 배수시설의 선정과 간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배수시설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축구를 암석으로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면이 거칠고 깨끗한 암석은 쇄골,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이고 부유토사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석은 절도사면의 안정과 저사지를 조성하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쇄골이 발생되는 축구에는 깨끗한 암석으로 80에서 90% 정도 채워 부유토사를 억제시킵니다. 유출구의 물 에너지 분산은 배수관의 유출구에서 물의 힘으로 쇄골과 붕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암석이나 도수로를 이용하여 송토부 밖으로 배수가 가능하도록 처리합니다. 침식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배수시설의 유출구 부분입니다. 쇄골은 낮출된 송토사면뿐만 아니라 유수분산용 배수관에 물이 집중되는 곳에 발생합니다. 너울형 배수시설은 임도 노면상에 시설한 토사개거는 대부분 작업임대에 적용하는 노면 배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사개거는 차량 운행 시 통과가 자연스럽지 못한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임도 노면상의 배수시설은 차량이 통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시설 방법은 종단 기울기를 너울형으로 조정하여 배수로를 시설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작업임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울형 배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축구 또는 무축구 임대에 적용이 가능하고 유수가 임도의 절토 방향에서 성토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경사를 줍니다.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깊이와 길이를 조정하여 차량 통행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배수 기능도 확보되도록 합니다. 보통 정도의 종단 기울기 3에서 8%의 완경사지에 효과적으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유수 분산용 배수관은 종단 기울기 8% 이상 구간에 시설합니다. 다음은 고무개거로 적용 가능한 횡단 배수로 시설로 추천할 만한 것은 고무개거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임도노면을 횡단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길고 폭이 30cm, 두께가 2cm 정도의 공업용 고무벨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무벨트는 10 곱하기 20cm 각재의 굵은 나사못과 와셔를 이용하여 고정시키고 임도노면에 매설하여 완성시킵니다. 이때 고무벨트의 약 10cm 정도가 노면에 노출되도록 하여 노면의 유수를 차단하여
배수가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고무계획의 다른 시설 방법은 5×15cm 각재 사이에 각재와 나사못을 이용하여 벨트를 고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여도 상관이 없지만 5×15cm의 합판재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것이 운반이 용이하고 다소 비용도 저렴하며 시공도 용이합니다. 고무계획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량 통행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가 매우 용이하고 설치 비용이 스틸 그레이팅 풀륜관 계거보다 저렴합니다. 설치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조립된 기성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전통 방식의 토사계거와 비교하여 30에서 50%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노면의 평탄 작업 시 그레이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계류 횡단 배수 시설입니다. 배수관의 크기 결정은 수위와 직경에 비는 최공 수위의 높이 HW와 배수관의 직경 D의 B로 나타냅니다. 이것의 위랑 설계의 최대 D분의 HW의 B는 1이 됩니다. 배수관의 크기 결정에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수관 규격 결정 방법으로는 탈포드 공식과 만인 공식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최고 수위점을 이용하여 배수관의 규격을 결정하는 단순한 방법도 있습니다. 배수관의 시공은 배수관 매설 시 피토 두께는 배수관 직경과 같은 두께로 피토하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30cm 이상을 피토하여야 하며 지형상 피토가 어려우면 플라스틱과 아연강 배수관은 30cm 정도, 콘크리트 배수관은 60cm 정도 피토를 실시합니다. 또한 15에서 20cm 간격으로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고 측벽과 성토 재료도 충분히 다짐을 실시합니다. 또한 기초부에는 8cm 이하의 자갈, 쇠석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출구는 유스에 의한 성토 사면과 계류의 세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재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 조치합니다. 박스 암거는 주로 1000mm의 배수관으로 유량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시설하며 주로 콘크리트 박스 암거를 사용하나 조립식 프리캐스트 박스 암거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물러미 시설은 차량의 통행량이 적은 임도의 물러미 시설 형태의 계류 횡단 시설을 수질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연중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토사 노면의 물러미 시설은 견고한 안반 위에 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트럭이 통행하기에 부적당합니다. 많은 교통량은 계류에 자갈을 파쇄하게 되고 진흙이 타이어로부터 계류로 흘러들게 됩니다. 물러미 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함층이 존재하는 계류는 물러미 시설 장소로 아주 이상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하상 바닥은 적당한 암석으로 포설합니다. 계류 내 암석의 모양과 크기는 계류의 물 흐름에 저항에 충분한 크기의 암석을 사용하여 포설합니다. 암석은 계류 바닥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큰 것을 사용합니다. 깨끗하고 거친 암석은 서로 맞물림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재료입니다. 물러미 시설에 차량 접근 시 완만하게 경사지게 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쇠석을 깝니다. 물러미 시설을 하는 경우 계류와 수직되게 시설합니다. 물러미 시설은 자연수로의 밖으로 수로가 우회하지 않도록 하고 오목한 모양으로 건설하여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류 횡단 전체 구간에 대하여 물러미 시설을 하지 않고 가장 오목한 구간 일부에만 물러미 여울 구간을 설치합니다. 연중 사용이 가능한 물러미 시설은 수로가 제한적이고 호우 시 유수의 원류가 예상되는 곳, 그리고 상류 계곡으로부터 토석, 유목의 유화로 인하여 암거의 매몰이 예상되는 곳에는 물러미 포장을 시설합니다. 또한 계곡 횡단 구간은 원칙적으로 물러미 포장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 홍수위보다 0.5에서 0.5m의 여유구를 두고 시설하고 유출 부위에는 낙차로 인한 쇠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강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상시 계류의 물이 흐르는 경우 암거와 함께
시설하면 평상시에는 암거로 배수가 이루어지고 집중호우 시에는 물너미 포장으로 성부가 배수가 이루어져 인도 관리 차원에서 효과가 큽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목기술 핸드북 13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0번 임도의 배수시설에서 표면배수입니다. 87회 3교시에서 임도의 안전은 물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배수시설 중 표면배수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도 유지관리에서 배수시설 관리를 살펴보면 도로는 토사도를 제외한 그 밖의 것은 표층, 기층, 노반 및 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층은 교통 차량의 하중을 받아 이들 하중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노상을 구성하는 흙의 조성이 적합해도 수분이 과다하면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함수량이 과다하면 연약하여 변형되고 이것이 곧 도로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함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도로의 축조 및 유지에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 배수에는 표면 배수와 지하 배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강우량에 대하여 유수량을 산정해서 지장 없이 통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러면 유출량 계산을 할 경우 대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단면 결정에 있어서 호우로 인한 토사, 벌근 등이 유출되어 통수 단면을 축소 또는 기타 역할에 의해 재해의 기인이 될 경우가 있으므로 근방에 유사한 설비가 있으면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또 장래, 벌채 등으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통수 능력을 가능한 여유를 주어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면 배수는 노면에 내린 우수 및 설빙수가 도로의 노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축구나 도랑으로 급속히 유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 배수는 주로 배수관에 의하여 개거, 맹하수관 등으로 집수시켜서 지하수를 낮추고 함유 수분을 감소시키도록 부근에 하천 또는 수로에 유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하는 곳에는 암과나 교량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표면 배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면 배수란 강우, 눈 등에 의하여 노면에 흘러들거나 근접지에서 인도 수지내로 유입하는 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노면 배수는 노면상의 물을 노면에서 밖으로 유출시키든지 또는 인접지에서 유출하는 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노면의 횡단 기울기나 종단 기울기에 붙여서 노측의 축구로 인도하고 다시 축구 기울기로 직접 또는 집수구를 통해서 자연의 수로 혹은 하수 도로로 배제합니다. 노면수를 종단 기울기로 유출할 때는 기슭으로 감에 따라 물이 많아지므로 축구의 쇄골과 노면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수 설치를 해야 합니다. 횡단 기울기는 토질, 지형, 포장의 종류, 폭언 및 기상, 기후 등에 따라 상이하나 1에서 1.5에서 6% 정도로 합니다. 차량 교통상으로 보면 가급적 기울기를 완화할 것이 요청되므로 배수상 필요한 한도 이상은 둘 필요가 없습니다. 종단 기울기는 배수상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는 최저 0.5%로 합니다. 축구의 기울기는 이에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구 기울기만을 급하게 해서 배수상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노면의 배수시설에는 축구와 횡단 개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물이 노반 내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캠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면 중심에서 5% 내의 횡단 경사를 만들어 노면상의 물이 고이던가 종방향으로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양쪽의 길섭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임도가 아닌 경우 축구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절치 비탈 밑에 기울기로서 노면 밖으로 배수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50에서 100헥타르 간격의 횡단 배수구를 설치하여 표면수를 종방향으로 흘러보내 횡단면에서 통수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축구는 임대 노측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배수시설 축구는 개소별 유량 그리고 유속 및 유압품 등을 감안하여 축구의 종류 및 횡단폭 등을 결정해야 하고 축구의 종단 기울기는 임도 중심선의 기울기와 같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평탄한 지형에 있어서 축구의 최소 종단 기울기는 콘크리트 연결 파이프의 경우 0.2%, 그 외에는 0.5%를 표준으로 합니다. 다음 횡단 배수는 횡단구는 표면 배수와 지하 배수를 칭하는 축구로서 설치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흘러오는 표면수를 받음과 함께 노면의 침투한 물을 통수하여 노반의 안정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횡단구에는 조약돌, 자갈에 한 맹구, 형틀 격자에 한 형틀구, 콘크리트구 등이 있습니다. 맹구는 조약돌, 자갈의 폭 20cm, 깊이 30에서 40cm 정도의 부서라는 것인데 세립토가 흘러와 막힘으로 장기적인 이용에 기대는 안되고 간이 설비로서 일시적인 곳에서 사용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는 영구적이지만 경비가 너무 들고 타설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용 기계류 또는 구성재료에 운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다음 집수구는 축구와 횡단구에 교차하는 개소 또는 축구 횡단구의 물을 다른 관거 등으로 흘러보낼 경우 집수구를 설치합니다. 집수구는 토성류가 침전해서 다른 제수시설에 물이 흐르는 단면을 축소할 우려가 있는데 집수구 바닥 높이는 다른 배수설비의 높이보다 적어도 20cm 이상 낮게 해서 집수정에 토성류가 다른 배수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함과 함께 오물 등이 배수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유입구에 방제 설비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집수구의 형상과 치수 등은 축구 또는 다른 통수 단면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될 수 있는 한 여유를 가지고 크게 함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번면 사면 배수는 성토의 번면이 길 때는 노견과 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노견에 축구를 만들어 배수합니다. 성토 번면을 흐르는 우수의 유연을 감소하고 세굴로부터 방어하려고 할 때는 소단에 따라 정해지므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성토고가 6에서 10m를 넘을 때는 노견축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토의 연장이 길 때는 노견축구에 집수된 노면의 유수를 입구로 방류해야 합니다. 이 입구의 설치 간격은 노견축구의 통수 간격과 도로의 종단 기울기와 선형 등을 고려하고 현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취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숙각후기 표준교재 8권 3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